건국 이래 최초로 정부가 주선한 집단 해외 취업. 1960년대 2만 명의 광부와 간호사들이 독일행 비행기에 올랐다. 당시 경제 규모 세계 120위에 지나지 않았던 대한민국의 젊은이들에게는 가난을 탈출하기 위한 황금 같은 기회였다. 다만 3년의 기약이 있었기에 생이별의 아픔도 잠시뿐. 그들은 꿈에 부풀어 이 땅을 떠나갔다. 독일의 지하 막장으로 8,000명의 한국 젊은이들이 돈을 벌러 왔었다. 벌써 40년, 지하 막장에서 한국인 광부 정용기 씨를 만났다. 수십 년간 해온 일인데도 지상으로 향하는 이 순간만큼은 항상 들떠오른다. 정용기 씨는 그렇게 27년이란 세월 동안 지하 1000m를 오르내리며 살아왔다. (10여 년) 전까지도 수백 명에 이르던 한국인 광부들은 최근 대부분의 광산들이 문을 닫으면서 이곳을 떠나야 했다. 이제 이곳에는 단 한 사람, 정용기 씨만이 남았다. 마지막 광부 정용기 씨. 3개월 후면 그도 이곳을 떠나야만 한다. 한국인 광부들의 시대는 그렇게 영원히 사라질 것이다. (20여 년) 새빵살이를 전전하던 끝에 4년 전에야 비로소 집 한 채를 장만했다. 돈이 아쉬워서가 아니었다. 언제든 기회만 생기면 고향으로 돌아갈 생각이었다. 근데 제가 엄청 해를 좋아해요. 저희 고향이 바다잖아요, 옆에가. 눈만 뜨면 해인데 제가 한국 한 번씩 가면은 우선 매일 회를 먹다시피 할 거예요. 한 번씩 휴가 가시면? 네. 지난 27년 동안 고향에 다녀온 건 단 3번뿐이었다. 독일에선 그렇게도 좋아하는 회를 구경조차 할 수 없었다. 정용기 씨에겐 회를 먹지 않는 이곳의 음식 문화가 다른 무엇보다 참기 힘든 것이었다. 그는 나름대로의 묘책을 만들었다. 틈만 나면 그는 네덜란드로 달려간다. 300km 떨어진 이곳에 별장 한 채를 사두었다. (18년) 전에 마련한 이 별장은 그가 몇 년을 고생해서 모아야 하는 꽤 큰 돈이 들어갔다. 작년에 안 왔다 갔더니 이거 보세요. 자랑스럽게 이름까지 새겨두고 틈만 나면 이곳으로 달려온다. 버스 2대를 이어붙인 아담한 별장은 내 식구가 휴가를 보내기엔 안성맞춤이었다. (27년간) 탄광 생활을 한 그는 맑은 공기 때문에라도 자주 이곳을 찾는다. 지천으로 널린 굴이며 새우, 대합, 생선들이 모두 정용기 씨 차지다. 먹음직스럽죠? (27년을) 고향 떠나 살면서도 그나마 이 맛에 견딜만 했다.
그는 왜 고향으로 돌아가지 못하는 것일까? 저희들이 3년 끝날 무렵에 한국이 갑자기 뭡니까 그 경제 성장이 팍 됐어요. 저희들이 쫓아갈 수가 없었죠, 나중에는. 근데 또 지금 건강한 상태 같으면 한국에 가서 살아도 좋은데 제가 건강이 안 좋거든요. 그래서 이제는 포기했습니다. 뭘 보고 네, 한국으로 돌아간다 하는 그걸 포기를 해버렸죠. 예. 보고 이거 몇 번 시도를 해보고 영국 끝에 이렇게 만든 거죠. 참 좋죠. 예? 얼마나 그 맛이 그리웠으면 그는 굴 까는 도구까지 만들어냈다. 한국에 들어 수입. 예, 좋죠. 이거 초정만 가져오면 여기서 다 모든 게 이루어지는 거죠. 이제. 이 맛에 수백 킬로미터를 틈만 나면 달려오는 정용기 씨. 회 뜨는 솜씨도 일품이다. 벌써 고향 떠나온 지가 26년이 됐습니다. 26년. 저희 집에서요, 이렇게 옥상에 올라가서 보면 바닷물이 출렁출렁하거든요. 목포. 예. 그런 고향에서 살았는데 제가 잊어버리겠어요. 기가 막히네. 이국 땅에 뿌리를 내리기란 어찌나 어려운 일인지. Julia will mit dir spielen. Ja. 남정균 씨는 2년 전 이 지역 장애 아들을 실어 나르는 일을 시작했다. 외국인으로서 이런 일을 한다는 건 아주 드문 일이다. 이 일을 시작하고부터야 비로소 그는 이 땅에 뿌리 내리고 있는 셈이다. 여기까지 오는데 34년이 걸렸다. 그래서 29살 때죠. 기억에 생생하시죠? 아주 생생하죠. 지금도 생생해요. 내가 그 당시에 독일 올 때 정말 조그만 가방에다가 내복 조금 집어넣고 독일 공항에 딱 도착하니까 내 주머니에는 미국 돈 11불이 있었어요. 단돈 11불로 시작해 이제 그는 수천만 원 하는 미니버스 12대와 직원 16명을 거느린 버스 회사 사장이 되어 있다. 그저 얼마간의 장사 미천만 마련되면 고향으로 돌아간다는 생각뿐이었는데 Überall steht da, da musst du aufpassen. Ja. 이 일을 시작하면서 그는 30년 동안 버리지 못했던 한국 국적을 독일 국적으로 바꿔야 했다. Langsam. 투자할 돈이 있어도 학생들을 등하교시키는 스쿨버스 사업은 외국인에겐 절대 그 사업권을 내주지 않기 때문이다. 오케이. 한국에 간다는 것은 내 마음에 항상 있고 머리에 박혀 있고 당시에 들어왔던 그 생각뿐이지 그게 이루어질 수 있는지 그건 아직도 난 가고 싶은 마음은 지금도 있어요. 그건요. 잘 살아보겠다고 떠나온 고향. 수십 년간의 노력 끝에 그 꿈은 이뤘으나 고향은 점점 더 멀어져 가고 있었다. 가난했던 고국에선 이룰 수 없는 꿈이었다. 광부로 왔다가 박사가 된 심동선 씨는 그 꿈을 이루고도 아직 돌아가지 못했다. 세상을 떠난 부모님 영정을 머리맡에 걸어두고 공부했던 심동선 씨. 그래서 공부를 늦게 시작했죠. 대단히 늦게 시작해버렸죠. 그러니까 10년간을 광산에서 일을 해버렸으니까 그러다 보니까 공부하기가 대단히 힘들었었죠. 다른 사람들보다. 공부가 하고 싶어 이곳까지 왔지만
힘겹게 대학 공부까지 시켜주신 아버지의 원을 먼저 풀어드리고 싶었다. 10년간 돈 번 걸 전부 한국으로 보냈죠. 전부 한국으로 보냈죠. 그동안에 자식들을 키우면서 우리 아버님이 교육률이 대단히 좋으시거든. 시골에 살아도 그 고생하면서 뭐 대학을 가르치고 이러다 보니까 논을 다 팔아먹고 논이 없었어요. 조금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제가 독일을 간다니까 그러더라고요. 동선아, 독일 가면은 논 좀 사주라. 내가 젊었을 때는 뭐 힘들고 살았는데 늑발에는 그래도 못 오고 산다. 가면 논이나 좀 사주라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독일에 오자마자 그냥 막 논을 사기 시작했죠. 아버지 원 풀어드리자 하고 논을 샀죠. 말조차 통하지 않는 이곳에서 남들보다 10년이나 늦게 시작했었다. 그리고 53세 나이에 비로소 박사의 꿈을 이룰 수 있었다. Gibst du mal Zylinderspritze? Die drei hinten, die sind einigermaßen gut, aber hier eine. 처음부터 의사가 돼보겠다고 떠난 건 아니었다. 그녀가 이곳까지 오게 된 건 아버지 때문이었다. 그리고 그 남자분들 있잖아요. 술집에 가가지고 자기 봉투 딱 내주고 집에 식구들은 8명이 굶어 죽는 것도 모르고, 그죠? 그런 아버지였거든요. 술을 너무 좋아해가지고. 그러니까 엄마가 제일 소원이 그거더라고. 매달 월급 좀 한 받아봤으면 딴 사람같이 이렇게 좀 생활을 하는데 이렇게 쪼개가지고 쓸 수가 있게. 그래서 제가 그거 대신 한번 해본다 생각이 들어가지고 매달 400으로 보냈죠, 제가. 그나마 떠나온 지 4년 만에 아버지는 병들어 돌아가시고 말았다. 집안의 생계와 동생들 학비는 오로지 그녀의 몫이 됐다. 아, 진짜 보리쌀 있잖아. 삶아가지고 먹는 거 있잖아. 그것도 먹을 수 있으면 좋아하는 거 있잖아요. 그리고 냉이 같은 거 봄에 캐가지고 쑥 같은 거 캐가지고 먹고. 그래 가난했기 때문에 하여튼 그거 가지고 이제 그런 가난을 갖다 겪고 했기 때문에 그 하나의 돈을 벌어가지고 집에 보내가지고 겨우 이제 집에서는 그 생활할 수 있는 게 그게 이제 하나의 보람이었죠. 동생들 뒷바라지에 발이 묶여 어차피 떠날 수 없었다. 실습 나온 의대 남학생과 사랑에 빠졌지만 돌아갈 것인가 말 것인가 고민이 시작됐다. 사귀어도 독일 사람과 결혼하면 여기 붙들리는 거 생각이 들어가지고 그래서 그렇게 뭐 결혼하고 이럴 생각을 안 했었다고 실은 따지고 보면 그냥 살다가 그래서 뭐 남편하고 살다가도 좀 헤어져도 보고 또 살다가 또 헤어져도 보고 사귀다 이랬죠 제가. 엄마 인사는 보고. 8년 만에야 겨우 결혼에 이를 수 있었던 박정숙 씨. 그 후로도 고국을 잊을 수 없었다. So. Hallo, grüß dich. Alles ganz normal, wie immer. 딸 야나가 태어나면서 박정숙 씨의 고민은 비로소 끝이 났다. 간호사로 떠난 한국인 중 30%가 그녀처럼 한독 가정을 이루고 살아가고 있다. Das ist meine Frau, das ist mein Kind. Ich bin ich. 독일에는 바다가 없다. 그래서인지 더 바다가 그리웠다. 아, 오늘 예, 얼마나 예쁜지 아침마다. 우춘자 씨는 고향 대구로 가지 않고 바다가 내려다 보이는 이곳으로 왔다. 33년간의 독일 생활을 완전히 청산하고 아예 남편까지 데리고 왔다. 돌아온 지 2년이 흘렀는데도 아침이면 빵밖에 먹을 수가 없다. 처음에 독일 가서는 이 빵을 먹으려고 해도 넘어가야 먹지. 그래 아침에 그거는 밥도 없고 굶고 일하다 보면 낮에 막 어지럽고 이렇거든요. 점심 먹을 때까지 기다리려고 하면 그랬는데 지금은 또 밥을 못 먹겠으니 사람 사는 게 이렇게 평생에 한국에 살다가 또 독일에 가 살다가 또 여기 왔고 이제 여기 좀 살다는 또 갈 곳이 있겠지 그지. 이곳의 하루하루가 꿈만 같다.
독일에 살 때는 1년에 한 번씩 휴가 가면은 바닷가에 가거든요. 이렇게 좋은 데는 안 본 것 같아요. 처음에는 꿈인지 생선인지 자다가 몇 번이나 밖에 내다보고 또 하면 나와 내 꿈에 왔나 이렇게 생각해요. 이곳 남해마을엔 대여섯 가구가 입주해 있다. 가장 먼저 이곳으로 온 석순자 씨네. 그러니까 저희 집이 이렇게 보시면 알지만 이 독일 마을에 제일 처음 지은 집이에요. 그리고 이 남해 사람들이 이 독일 이렇게 ALC 부룩을 가지고 처음 지은 집이잖아요. 참 그래도 잘 갔다 왔구나. 그래도 마지막에 남은 여생을 보내기 위해서 조그마한 집이지만은 집 한 채라도 장만해서 나와서 살 수 있다는 게 얼마나 이게 행복한 거냐. 이것도 못하는 사람들 하고 있는 사람들이 많죠. 나올 수 없는 조건이 되니까. 이 집 구석구석 김치현 씨의 손길이 닿지 않은 곳이 없다. 뾰족한 지붕에 독일식 창문. 아랫마을에 1년 동안 민박까지 해가며 서둘러 지은 집이었다. 한시라도 빨리 돌아오고 싶었다. 독일에서 폐암 수술을 하고 김치현 씨의 조급증은 더해만 갔다. 단 몇 달이라도 더 고국에서 살고 싶었다. 내 조국이고 부모 형제가 뭐 부모님들이 다 돌아가셨지만은 친인척 형제들이 살고 있고 얼마나 좋습니까 내 조국이. 예. 광부 4년에 산림정원사 23년. 밤낮으로 일해가며 열심히 돈을 모았다. 우리 재산은 이게 많지. 연금 타가지고 우리가 샀으니까 연금을 이게. 그래서 이걸 사셨어요? 평생의 연금을 한꺼번에 받아 이 차를 샀다. 봐봐, 항상 재밌잖아. 지금까지 계속 웃잖아. 나 인상 한 번도 안 부리잖아. 재밌으니까 이게 하는 게. 5년 전 고향 익산으로 돌아온 그는 뭔가 특별한 일을 하고 싶었다. 기왕에 모시려면 그래도 최대한 서비스를 해드려야지. 배려도 해드리고. 그러니까 우리가 좀 더러우면 못 봐. 이렇게. 에이. 고국으로 돌아와서까지 더 이상 돈만 벌며 살고 싶진 않았다. 12남매에 일찍이 아버지가 돌아가셨다. 22살 군대에 있을 때였다. 쌀밥 한 번 먹는 게 소원이었던 그는 지긋지긋한 가난을 피해 30년 전 독일로 갔었다. 이름도 안 부르고 뭐 돈벌레, 일벌레든지 또 일하러 간다. 그게 지금 귀에 쟁쟁한 것 같아. 그런데 좀 많이 도와주시죠. 어디 가서 손을 못 내죠, 제가. 그래서 이게 전부 다 그거. 옛날에 여기도 성화지가 아니라 그 지금은 많이 좋아졌어요. 일만 하셨어요? 네, 저는 일만 했어요. 고국에 돌아오자 더 이상 돈에 얽매이고 싶지 않았다. 아니, 식사는 저기 마이산 가다가 저기 순두부 거기 가서 대접해. 이건 좋다. 이 차가요. 이 차가 없어요. 이게 매덕 가는 차예요, 이게. 한번 타보이라고 타고. 아이고, 참나. 이만 지나 살았으니 이런 차도 타고. 네, 맞아요. 여러분, 저희 어머님 때는 조건도 안 좋고 모든 게 힘드셨잖아요. 또 자식들은 많으셔가지고. 그래가지고 뭐 지금 젊은 어려운 분들도 많이 계시지만 그래도
연세 많은 분들 언제까지 사실지를 모르시잖아요. 그래가지고는 우연히 이제 그 장례식장에서 이 리무진으로 연구차를 하는 걸 보아가지고 그러면 저는 살아생전에 돌아가셔서 모시는 것보다는 살아생전에 모시는 게 낫겠다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삼 년 동안 2천여 명의 노인들을 효도관광시켜드린 이윤규 씨. 그럼. 그는 요즘 몇 년이 인생에서 가장 행복한 순간이라고 말한다. 병실 바닥 청소부터 주방 일에 환자들 목욕시키는 일까지 독일에서의 간호사 일은 너무나 힘들었다. 됐어. 네. 네. 남편이 사업에서 실패하자 박경옥 씨는 어쩔 수 없이 독일로 가야 했다. 채로 그냥 넣어주죠. 그녀는 당시 결혼한 지 2년이 채 되지 않은 신혼이었다. 체했을 때, 치했을 때예요. 체했을 때. 체했을 때죠. 했을 때. 제일 어려워. 저는 여기 친구들하고 7명이 한 병원으로 힘든 간호사 일보다 더 견디기 힘들었던 건 고향에 대한 그리움이었다. 우리는 스스로 이렇게 서러움을 막 속에서부터 이렇게 막 서러움이 북받치는 거예요. 이렇게 왜 우리나라는 이렇게 전쟁이 터져가지고 이렇게 못 살아가지고 이런 잘 사는 나라에 돈 벌러 이렇게 먼 이국 땅에 와서 이렇게 살아야 하는가 하는 이런 서러움, 이런 것들이 고향만 떠나도 서러운데 가족과 헤어져 산다는 게 얼마나 힘든 일인지 그녀는 잘 알고 있다. 그래서 이 늦은 밤 가로등 하나 없는 이곳까지 찾아왔다. 아이고, 담배 피워가지고 이렇게 담배 연기가 그냥 짜욱하네. 담배 끊어야지. 외국인 노동자들이 살고 있는 노량진. 한 번씩 들를 때마다 한 보따리씩 약을 풀어놓는다. 반 알씩 잡숴도 되는데 저녁에만 드세요. 졸리우니까. 누군가 아프단 소식만 들려오면 열일 제쳐놓고 달려오는 박경옥 씨. 두드러기 나고 가려움증. 근데 좀 지난번에도 참 외국인 막 그냥 무조건 퇴출시키는 그런 시기 있었잖아요, 우리예요. 그때 너무너무 그냥 마음이 너무 아팠어요. 그렇게 좀 저 사람들, 우리가 옛날에 60년대에 정말 못 살 때는 잊어버렸고, 다 잊어버렸고. 가난한 조국을 떠나 코리안 드림을 꿈꾸며 찾아온 이들. 불법 체류자가 대부분인 이들이 병원 치료를 받는다는 건 쉽지 않은 일. 그래서 이 일을 시작한 지도 4년이 다 돼간다. 이거를 살 빼고 2분 이상, 2분 정도 가량 누르고 있어야지 지혈이 됩니다. 안 그러면 피가 흐르죠, 그죠? 근데 그것만 잘 하시면 됩니다. 집에서 전화 자주 옵니까? 집에 전화 자주 하세요. 모두 건강하시죠? 요즘에 중국에 또 사스 또 지금 또 발생했대요. 그게는 뭐 걱정이야. 조심하십시오. 건강하세요. 지난해 12월 심장수술까지 받은 몸이지만 이 일만큼은 그만두지 못하고 있다. 무섭다. 그런 사람들은 옛날에 저 같은 심정으로 그렇게 안타까워요.
꼭 미친 사람처럼 자다 말고 여기서 자는 놈을 막 깨워가지고 한복을 차려입고 와서는 막 두드려서 내다보니까 이렇게 하고 온 거예요. 그래서 같이 그냥 춤을 추고 그러고는 부둥켜 안고 울고 그랬었죠. 가족이 그리워도 소식 한 번 전하기가 쉽지 않았다. 전화 한 통이 한 달 월급의 4분의 1. 비행기 값은 거의 1년 월급에 맞먹던 시절이었다. 그렇지, 고향 생각이지. 전부 다 약을 안 먹고는 잠을 자지를 못했어요. 특히 이제 정신적으로 향수 때문에 밥을 못 먹는다든지 병이 난 사람들이 한두 사람이 아니에요. 그리고 우울증이 걸리고 또 자살한 사람도 생기고 그랬었거든요. 고향 떠나 수년을 그렇게 단절된 생활을 겪어야 했던 많은 광부 간호사들이 향수를 견디지 못해 정신병으로 발전하는 경우도 많았다. 프랑크푸르트 인근의 하나우에서 광부 간호사로 만난 이우자 이원명 씨 부부. 선생님, 한국보다 춥죠? 저는 한국 기온을 모르잖아요. 한국에 뭐 자주 다녔어요. 한국 기온이 몇 도냐 그걸 알지. 지난 38년 단 한 번 고국을 다녀온 게 전부라고 했다. 아내 이유자 씨는 벌써 30년째 정신분열증을 앓고 있다. 옷을 벗어야지, 여보. 옷 벗어. 그림 보고 붙여놔둔 거라고. 이원명 씨는 작년 달력을 아직까지 버리지 못했다. 그래서 내가 그냥 놔뒀지. 불국사. 한강도 나와 있고. 그 원칙은 67세입니다. 근데 호적은 66세예요. 우리 저는 이제 2월 10일 날짜로 60세 됐고. 이제 60세 된 지 이제 얼마. 많이 늙었어요, 우리 저도 이제. 이화여대를 갓 졸업하고 간호사로 떠나왔던 이우자 씨. 이원명 씨는 첫눈에 반해 6개월을 부지런히 쫓아다닌 끝에 이국 땅에서 결혼식을 올렸다. 제일 처음 몇 년도에 오셨는지는 기억나세요? 67년도. 67년도? 어디 병원으로 오셨어요? 마인츠 대학병원. 마인츠 대학병원으로. 그리고 남편하고 그때 몇 년도에 결혼하셨어요? 잘 모를 거라고 냈는데. 마인츠 대학병원에서 간호사 일 하셨던 생각 나세요? 처음엔 믿기지 않았다. 23세 아내가 정신병이라니. 지난 30년 동안 온갖 집안일에 아내 병수발까지 해야 했다. 사람이 남자가 할 일, 여자 할 일이 따로는 있지만 하면 다 되는 거예요. 처음에는 한심스러워가지고 근데 그래가지고는 안 되겠다. 에이, 아내의 향수병은 한국으로 돌아가면 나아질 수 있으리라 생각했다. 그래서 틈날 때마다 보따리 행상까지 해가며 일을 했지만 먹고 살기조차 힘들었다. 또 우리 제가 또 한국 가는 걸 원하기 때문에 그래서 불나게 대가리를 싸매고 그냥 잠도 못 자고 돈 벌려고 애써봤지만은 결과적으로 다 무너져 버렸잖아요. 그러니까 그때 내가 국적을 신청해서 금방 나왔어요. 그때는 독일 국적. 그렇죠. 그때 신청을 했더라면 그때 그러니까 독일 국적 신청할 수 있는 자격은 일자리가 튼튼해야 되고 건강해야 되고 뭐 그런 게 있어요. 근데 왜 국적을 그럼 신청을 그동안에 안 하셨어요?
한국을 가고 싶어서 돈을 어느 정도 벌면 한국 가버리려고. 어떻게든 돈을 모아 고국에 돌아가고 싶었다. 아내를 위해서라도. 하지만 아내의 병은 점점 깊어졌고 원명 씨는 경수발에 전적으로 매달려야 했다. 결국 아이들을 위탁 가정에 맡길 수밖에 없었다. 딸은 그래도 아버지를 조금 이해해 주거든요. 근데 아들은 엄마 아빠를 이해를 안 해. 자기를 버렸다고. 그렇게 생각하는 거지. 슬프게 생각하는 거지. 2층 옥탑방. 아침 7시면 부부는 외출 준비를 한다. 봄이 왔는데도 독일은 얼마나 추운지. 여보, 가지. 건널목을 지날 때는 어린아이처럼 꼭 손을 잡아줘야 한다. 한 종교재단에서 운영하는 요양원. 몇 년 전에야 겨우 빈자리 하나를 얻었다. 하루 6시간씩 이곳에서 아내를 맡아주기로 했다. 아내의 아침과 점심은 이제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 조금이나마 짐을 덜 수 있게 된 것이다. 병이 심해지자 주변에선 정신병원으로 보내란 권유가 많았었다. 언제는 내가 좋아서 내 마누라로 택하려고 내가 발바닥이 닳도록 쫓아다녀 놓고는 병들었다고 내버린다는 거는 그 비인간적 아니겠어요? 에이, 언젠가는 건강해지겠지. 열심히 일하다 보면 언젠가는 우리 가정에도 행복이 오겠지. 그 희망을 걸고 그냥 막 밀고 나가는 거예요. 그게 30년 동안. 그렇죠. 원명 씨는 일주일에 2번 쇼핑을 한다. 토마토와 계란 한 판, 그게 전부다. 원명 씨는 시 보조금으로 살아가고 있다. 요걸 위해서? 한 달 40여만 원에 불과한 보조금으로 생활에 나가기란 여간 빠듯한 게 아니다. 쓰는 건데 새 거는 아니고 이거 그 부엌 시설하고 시에서 다 사준 거라고. 그나마 얼마 안 되는 보조금이라도 아껴 고향 갈 여비라도 마련해보려 안간힘을 쓰고 있다. (12년) 전 부모 형제들과 연락마저 끊어지면서 고향 생각에 더 애가 탄다. 야, 그 뭐 한국 가고 싶은 생각은 뭐 옛날이나 지금이나 똑같고 갈 수 있는 기회를 한번 만들어 봐야죠. 죽기 전에 한번 내 나라 한번 보고 내년으로 갔다 오면 또 갔다 오고 싶겠지. 그지? 하지만 한 번 더 갔다 오는 게 나한테 소원이라고. 우리 저도 그렇고. 이제 뭐 어머니가 생전에 계신지는 난 전화가 안 통하니까 알아볼 길도 없는데 돌아가셨다면 산소라도 가서 보고 오는 거고. 내년쯤이면 두 사람 비행기 값 정도는 모을 수 있을 것 같다. 아내도 1년 전부터 이곳에 다니면서 상태가 많이 호전되고 있다.
이대로라면 한 번쯤 고향에 다녀올 수 있지 않을까. 원명 씨는 아직 그 희망을 버리지 않았다. Met ieder spier is niet meer. Schmeißt mich hier auf. 이원명, 이유자 씨. 그들은 이영만리 타양에서 광부와 간호사로 만나 38년 동안이나 동행을 하고 있다. 광부와 간호사로 왔던 2만 명의 젊은이들. 그들 중 70%가 이국 땅에서 서로 만나 결혼을 하고 가정을 이뤘다. 나머지 30%는 독일인과 결혼해 한독 가정을 이뤘다. 베를린 중심가의 한 병원. So was, Im Badezimmer habe ich ja die Patientin schon gefragt, ne? Ja, und dich habe ich ja gar nicht. 의사가 되어 들어가겠다는 꿈을 안고 간호사로 왔던 이민자 씨. 그녀 역시 수십 년을 고향으로 돌아가지 못했다. 66년, 언니도 동생 민자 씨와 같은 비행기를 타고 이곳으로 왔다. 응? 맛있는 거 얻으면 왔다. 그래, 맛있는 거? 맛있는 게 없지만. 고향에 돌아갈 수 없었던 민자 씨에게 언니는 어머니와 같은 존재였다. 동생이 의대 공부를 하는 8년 동안 간호사 일을 계속하며 온갖 뒷바라지를 다 했던 언니. 반갑다 그래. 오랜만이네. 그 해마다 겨울이 얼마나 추운지 연탄을 암만 넣어도 말지 뜨시지를 안 하더라. 그래 둘이 꼭 그라고 누우자고. 그것도 자는 것도 침대도 없어가지고 이거 의자 기다란 의자 하나 거기다가 둘이 누우자고. 그리고 그 그레베슈트라세 때 막 그런 이야기를 하니까 두 자매 모두에게 참 힘겨웠던 시절이었다. 그래도 우리가 그때 그렇게 그 임초희한테 내나 맨날 그 입던 옷 얻어 입고 그자. 지금이야 막 그냥 옷도 사 입고. 그때 이제 이게 몇 년도였었지? 이 15페이지가 이렇게 제 인생을 바꾸는 페이지인데 그렇게 이 도장이 없었더라면 제가 중앙정보부에 끌려가지도 않았죠. 네? 이랬으니까. 함께 고향을 떠나온 언니가 너무도 보고 싶어 기차를 탔던 게 화근이었다. 당시 베를린을 벗어나려면 동독을 거치지 않곤 불가능했다. 그 당시에는 비행기 값이 너무너무 비쌌어. 거의 한 달 월급을 쓸 수가 도무지 없죠. 그러니까 비행기를 타고 가야 되는데 비행기 탈 돈은 없고 언니는 보고 싶고 그러니까 이제 이 통화비자를 여기 둔 것 때문에 제가 그렇게 여권에 동독의 통과 비자가 찍히면서 민자 씨는 중앙정보부에 연행돼 며칠간이나 조사를 받아야만 했다. 그래도 이제 굉장히 우울한 그런 죽고 싶은 그런 과정을 극복을 했어요. 극복을 하고 제 자부심이 이렇게 용납을 하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언니한테도 그 이야기를 솔직히 이렇게 터놓고 할 수가 없더라고요. 언님에도 불구하고 그 정도로 이렇게 무너지더라고 사람이. 그 일 이후 결혼까지 하고 왔던 언니도 동생을 이국 땅에 혼자 남겨두고 돌아갈 수는 없었다. 남편과는 어쩔 수 없이 헤어져야 했다. 그럼
오도록 기다렸잖아, 니 오도록. 아, 언니한테 오면 항상 맛있는 거 먹는 거. 알았어. 민자 씨는 근 30년이 지난 뒤에야 자유롭게 고국을 드나들 수 있게 됐다. 환자도 죽어난다. 내일 치고 상대 가야 되는데. 그리고 또 그야 테스트 하러 가야 되고. 환자도 죽어난다. 타생도의 모범이 돼야 되는데 항상 이렇게 말썽을 부리죠. 떠나갈 땐 결코 예기치 못한 일들이었다. 꼭 3년 만이라며 떠나갔던 그들은 저마다의 다양한 사연들을 간직한 채 머나먼 이국 땅에서 오랜 세월 뿌리를 내리며 살아가고 있다. 당시 독일로 떠났던 2만 명의 광부 간호사들 중 70%에 가까운 이들이 고국으로 돌아오지 못했다. 독일까지 뛰는 사진이 30여 년을 애타게 기다려도 아들은, 오빠는 아직 돌아오지 못하고 있다. 동생인데 오빠 독일 가서 안전하게 잘 계시라고. 그래서 이거 오빠를 위해서 찍은 사진이에요? 네. 둘 다. 오빠한테 보내려고 일부러. 장남이자 외아들인 오빠는 어린 동생들을 위해 광부가 돼 독일로 떠났다. 그러니까 맞지 말이야. 어머니는 아들 하나 더 얻어보겠다는 욕심에 여동생을 6이나 낳았다. 그렇게 낳았죠. 옛날에 애기 낳을 때. 갔다 오면 애가 하나 있으니까 오빠는 그게 너무 이제 자기 이제 마음에 심란했던 거지. 저걸 다 어떻게 노인들이 감당 못하고 다 그게 자기 짐인데 가면 애가 하나 있고 가면 애가 하나 있고 그러니까. 고향에 한번 갈 때마다 애가. 재승 씨가 독일로 가자마자 아버지마저 돌아가셨다. 가장 노릇을 할 수밖에 없었다. 지금도 많이 보고 싶으시겠네요. 생전 보고 싶으죠. 생전 보고 싶으죠. 6 동생들 끝도 없는 뒷바라지에 재승 씨는 고국에 돌아올 수 없었다. 한의사가 꿈이었던 그는 43세 나이에야 공부를 시작할 수 있었고 2년 전 53세 나이로 한의원을 개업했다. 다시 이별은 길어지고 있다. 오랜만에 아들이 나온다는 소식에 마음 바쁜 어머니. 30년 동안 겨우 7번밖에 보지 못한 아들이다. 아이고, 불 다 나왔네. 아이고, 보고 싶은 우리 아들. 진짜 많으셨어요. 자랑하죠. 제가 이렇게 항상 죄스럽게 살고 있어요. 어머님 혼자 계시는 외아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오빠가 오는 날이면 의례 대대적인 잔치가 벌어진다. 더구나 오늘은 어머니 생신날. 올해만큼은 꼭 한번 챙겨드리겠다고 작심하고 나온 아들이었다. 오늘 우리 어머니의 즐거운 생일날 즐거운 생일날 좋고 좋다. 그렇게도 그립던 아들이 왔으니 어머니는 절로 어깨춤이 난다. 이거 뭐야? 자, 이제 촛불을 끄세요. 같이 끄세요, 작은 어머니도. 오빠 땀서 살지. 오빠 때문에 산대, 오빠 때문에. 진짜? 오빠 땀서 살. 딸은 그냥 나중에 산자 내가. 생각. 이렇게 그리워하는 어머니를 두고 차마 돌아오겠다는 약속은 할 수가 없다. 생각하니까. 그렇게 찍으면 안 돼. 떠나보낸 이들도 돌아오지 못한 이도 서로가 죄스런 마음뿐 지난 세월을 되돌릴 수는 없다.
너무나도 가난했던 시절의 운명 같은 선택이었다. 어린 동생들과 부모를 위해 누구라도 가야만 했던 길을 그는 떠나간 것이었다. (60, 70년대) 수많은 젊은이들이 그 길을 따라 이영만리 지하막장으로 달려갔다. 그들은 병든 부모를 대신해 가족의 생계를 책임졌고 어린 동생들 공부시켜 좀 더 나은 미래를 꿈꿀 수 있게 했다. 나아가 그들이 가족들을 위해 보내온 외화는 70년대에 시작된 경제 발전의 밑거름이 돼줬다. 그들을 떠나보낸 건 가난만이 아니었다. 고국에선 이룰 수 없는 꿈을 위해 그들은 또다시 새로운 선택을 해야 했다. 그렇게 30년, 40년 뜻하지 않았던 이국 땅에서의 삶은 아직도 계속되고 있다. 세월이 흐르는 동안 우리들은 그들을 잊었고 잊혀진 그들이 다시 돌아올 땅은 점점 사라지고 있다. 지난 3월 3일 남해 독일마을로부터 급보가 전해졌다. 폐암 말기로 서둘러 고국에 돌아왔던 김치현 씨를 중환자실에서 다시 만났다. 당신 날 사랑하지? 응? 독일어로 해봐. 됐어? 그리고 3월 12일 꿈에도 그리던 조국에서 숨을 거두었다. 자랑스럽게 이름까지 새겨두고 틈만 나면 이곳으로 달려온다. 버스 2대를 이어붙인 아담한 별장은 내 식구가 휴가를 보내기엔 안성맞춤이었다. (27년간) 탄광 생활을 한 그는 맑은 공기 때문에라도 자주 이곳을 찾는다. 지천으로 널린 굴이며 새우, 대합, 생선들이 모두 정용기 씨 차지다. 먹음직스럽죠? (27년을) 고향 떠나 살면서도 그나마 이 맛에 견딜만 했다. 그는 왜 고향으로 돌아가지 못하는 것일까? 저희들이 3년 끝날 무렵에 한국이 갑자기 뭡니까 그 경제 성장이 팍 됐어요. 저희들이 쫓아갈 수가 없었죠, 나중에는. 근데 또 지금 건강한 상태 같으면 한국에 가서 살아도 좋은데 제가 건강이 안 좋거든요. 들떠오른다. 정용기 씨는 그렇게 27년이란 세월 동안 지하 1000m를 오르내리며 살아왔다. 10여 년 전까지도 수백 명에 이르던 한국인 광부들은 최근 대부분의 광산들이 문을 닫으면서 이곳을 떠나야 했다. 이제 이곳에는 단 한 사람, 정용기 씨만이 남았다.
맨 마지막에 넣어. 마지막 광부 정용기 씨. 3개월 후면 그도 이곳을 떠나야만 한다. 한국인 광부들의 시대는 그렇게 영원히 사라질 것이다. (20여 년) 새빵살이를 전전하던 끝에 4년 전에야 비로소 집 한 채를 장만했다. 돈이 아쉬워서가 아니었다. 언제든 기회만 생기면 고향으로 돌아갈 생각이었다. 건국 이래 최초로 정부가 주선한 집단 해외 취업. 1960년대 2만 명의 광부와 간호사들이 독일행 비행기에 올랐다. 당시 경제 규모 세계 120위에 지나지 않았던 대한민국의 젊은이들에게는 가난을 탈출하기 위한 황금 같은 기회였다. 다만 3년의 기약이 있었기에 생이별의 아픔도 잠시뿐. 그들은 꿈에 부풀어 이 땅을 떠나갔다. 독일의 지하 막장으로 8,000명의 한국 젊은이들이 돈을 벌러 왔었다. 벌써 40년, 지하 막장에서 한국인 광부 정용기 씨를 만났다. 수십 년간 해온 일인데도 지상으로 향하는 이 순간만큼은 항상. 근데 제가 엄청 해를 좋아해요. 저희 고향이 바다잖아요. 배가 눈만 뜨면 해인데 제가 한국 한 번씩 가면은 항상 매일 해를 먹다시피 할 거예요. 아마. 한 번씩 휴가 가시면. 네. 지난 27년 동안 고향에 다녀온 건 단 3번뿐이었다. 독일에선 그렇게도 좋아하는 회를 구경조차 할 수 없었다. 정윤기 씨에겐 회를 먹지 않는 이곳의 음식 문화가 다른 무엇보다 참기 힘든 것이었다. 그는 나름대로의 묘책을 만들었다. 틈만 나면 그는 네덜란드로 달려간다. 300km 떨어진 이곳에 별장 한 채를 사두었다. (18년) 전에 마련한 이 별장은 그가 몇 년을 고생해서 모아야 하는 꽤 큰 돈이 들어갔다. 작년에 안 왔다 갔더니 이거 버텨보세요. 그래서 이제는 포기했습니다. 뭘 포기? 네, 한국으로 돌아간다 하는 그걸 포기를 해버렸죠. 예. 보고 이거 몇 번 시도를 해보고 연구 끝에 이렇게 만든 거죠. 참 좋죠. 예? 얼마나 그 맛이 그리웠으면 그는 굴 까는 도구까지 만들어냈다. 예, 좋죠. 이 초정만 가져오면 여기서 다 모든 게 이루어지는 거죠. 이제. 이 맛에 수백 킬로미터를 틈만 나면 달려오는 정용기 씨. 회 뜨는 솜씨도 일품이다. 벌써 고향 떠나온 지가 26년이 됐습니다. 26년. 저희 집에서요, 이렇게 옥상에 올라가서 보면 바닷물이 출렁출렁하거든요. 목포. 예. 그런 고향에서 살았는데 제가 잊어버리겠어요.